최근 중국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그토록 오만하던 중국이 한국에 먼저 손을 내밀고 있죠. 이건 단순한 친선 제스처가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중국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상 이상의 공포가 보입니다. 그들은 지금 생존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단기 뉴스에 속지 마세요. 큰 그림을 봐야 진실이 보입니다. 중국이 갑자기 미소를 짓는 이유, 그 뒤엔 처참한 고립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통찰력을 한 단계 높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부동산 거품은 이미 터졌고 청년 실업률은 통계조차 숨겼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외부로부터의 완벽한 고립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공급망에서 중국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견제가 아닙니다. 중국을 세계 공장에서 강제로 은퇴시키는 작업입니다. 수출길이 막힌 중국은 질식 직전이죠. 세계의 왕따가 된 중국. 그들이 기댈 곳은 어디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옆 나라, 대한민국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왜 하필 한국일까요? 일본도 있고 대만도 있는데 왜 한국에 목을 매는 걸까요? 답은 중간재에 있습니다.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려면 한국의 반도체와 부품이 반드시 기필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중국이 큰 소리 쳤습니다. 한국 물건 안 사주면 그만이라며 무역 보복을 일삼곤 했었죠. 하지만 지금 판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안 팔면 중국 공장이 멈추는 상황입니다. 한국산 고사양 칩이 없으면 중국의 첨단 기기는 고철 덩어리가 되죠. 기술 격차를 한번 볼까요? 중국이 맹추격했다고 하지만 핵심 기술의 벽은 높았습니다. 특히 올해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AI 반도체 분야를 보세요. 중국이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수율 문제를 해결 못했고 한국과의 격차는 5년 이상 벌어졌습니다. 조선업은 또 어떤가요? 저가 수주로 물량을 쓸어 담았지만 기술력 부재로 납기를 못 맞추고 선주들의 신뢰를 처참하게 잃었습니다. 반면 한국조선소는요, 3년치 일감이 꽉 찼습니다. 친환경 선박 기술에서 압도적인 초격차를 증명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랫동안 걱정했습니다. 중국의 기술을 다 뺏기고 결국 하청 기지로 전락할까봐 노심초사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중국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슈퍼을의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우리가 값보다 강력한 을이 된 겁니다. 이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기업들이 피땀 흘려 지켜낸 기술 장벽 덕분입니다. 그 견고한 성벽에 중국이 무릎 꿇은 거죠. 중국이 비자 면제를 확대하고 한국 기업에 러브콜을 보내는 건 이건 호의가 아니라 절박한 구조 요청 신호입니다. 자, 이제 냉정해져야 합니다. 중국의 미소에 취해선 안 됩니다. 그들은 필요에 의해 고개를 숙였을 뿐 언제든 다시 이빨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우리는 파도가 아닌 거대한 조류를 읽어야 합니다. 지금의 흐름은 명확합니다. 탈중국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중국을 대체할 파트너로 한국을 낙점했습니다. 이 기회는 단 한 번뿐일지도 모릅니다. 중국이 내민 손을 잡되 우리의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시장은 이용하되 기술 주권은 철저히 지켜야 하죠. 올해는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미중 갈등의 파고 속에서 한국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우리의 선택이 세계 경제를 흔들 겁니다. 중국은 더 조급해질 겁니다. 내부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정도니까요. 그럴수록 한국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즐기되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경쟁자들의 추락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더 높이 비상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이 가진 기술력은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생존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입니다. 배터리 시장을 예로 들어보죠. 중국은 LFP 배터리로 저가 시장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물량 공세가 정말 무시무시했죠. 하지만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전기차의 안전성이 중요해지면서 한국의 고성능 배터리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규제 장벽은 중국 배터리의 진입을 막았고 그 빈자리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당황했습니다. 미국 시장을 잃는다는 건 성장의 한쪽 날개가 꺾이는 치명적인 타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를 바라보는 시선도 세대별로 흥미로운 차이를 보입니다. 10대, 20대는 중국의 기술을 경계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쿨하게 소비하는 경향이 있죠. 반면 산업 현장에 있는 30대, 40대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중국의 추격이 얼마나 거센지 피부로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0대, 60대 경영진들은 이제 자신감을 되찾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는 확신을 데이터로 확인했으니까요.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건 하나입니다. 중국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까다로운 이웃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국제적 왕따가 된 중국, 그들이 한국에 손을 내민 까닭, 이제 명확해지셨나요? 그들에겐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냉철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실리를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중국의 위기는 우리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지금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멈추지 말고 달려야 합니다. 오늘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통찰을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세상의 흐름을 꿰뚫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